네, 이번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순영의 암호화폐 경제팀의 이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롤러코스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 원 선도 넘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뭐 주말 동안 1,000만 원이나 떨어지면서 1,400만 원대까지 폭락을 했고요. 현재는 예. 한 1,800만 원까지 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코너를 시작할 때만 해도 1,500만 원 선, 1,300만 원 선 이랬었는데 2,500까지 가다 다시 돌아왔어요. 굉장히 그 가격 추락, 그동안 오르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풀이할 수가 네.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금융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이어서 오는 18일에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 선물은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베팅이 가능해 가격이 급락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 예. 게다가 선물 거래로 인해서 그 기관 투자에 그 참여가 들면 단기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국의 규제 가능성인데요. 이미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규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 등에 대해 뭐 원금 반환이나 아니면 수익 등의 보전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번 주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말 동안에 한 매체를 통해서 그 국내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된 나머지 법무부가 거래 제한을 포함해서 전면 금지, 네, 전면 금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강도 규제, 뭐 전면 금지까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주요국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현황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고강도 규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별로 좀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발행이나 유통 자체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미국과 일본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전제로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입법을 했고요. EU에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 자체보다는 그 암호화폐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자체보다는 나오는 문제를, 네,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 먼저 중국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의 중심지인 중국은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2013년 말에 중국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자금 유출 등 그 암호화폐의 파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고요.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암호화폐 출금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예. 또 9월에는 암호화폐가 다단계의 판매나 불법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신규 ICO, 즉 암호화폐를 팔아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잇따른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중국다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의 경우에는 좀 가장 우호적이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2014년 마운트 콕스 파산을 계기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예. 당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 콕스사가 75만 비트코인과 현금 28억 엔을 탈취당하면서 거래 전면 중단하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해킹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거래소 그 내부 직원의 횡령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5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누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법정 장부를 작성하고 국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고요. 올해 4월에는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를 통화와 같은 정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최대 전자소매업체인 빅카메라와 GMO 그룹 등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요. 예. 또 그동안에는 엔화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에 다른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세를 냈었는데 결제 수단으로 인정이 되면서 8%의 소비세도 면제가 됐습니다. 일본은 현재 11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청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제도화와 함께
함께 일본 화폐 사업자 협회가 결성돼서 자율 규제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 미국처럼 일본 도쿄 금융거래소 역시 내년에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할 예정이고 오늘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국과 일본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내일 시카고 거래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영의 암호화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